안녕하십니까. 보험자를 최덕사입니다. 1200% 룰 2000년도 수수료 지급 제한, 이걸 또 2400% 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 규제가 엄청난 규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 입장에서 반전 드라마 쓰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00% 룰은 1000년도 1년 동안 어, 1년 내는 보험료를 수수료가 초과하지 않게 하는 제도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저희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유동성 위기에 좀 처할 거다. 이게 지금 받는 돈을 1200으로 저희가 총 받는 수수료는 1200인데 기존처럼 FP들의 수수료를 총 주지 않으면 그걸 기존처럼 똑같이 자기 자금을 동원해서 주는 것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유동성 이걸 채워주다 보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특히 초년도에 거의 한 1000% 이상을 보통 저희가 FP와 수수료를 지급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 돈으로 관리자를 주고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운영비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되게 높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작성 계약을 많이 못하게 하고 현재는 먹튀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그 다음에 무분별한 조직 이동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게 나타났다. 규제 역설이죠. 이 규제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했지만 이제 이거를 극복 못한 데들은 지위가 이제 통합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걸 극복한 데는 우량지위로 성장한 발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제 먹튀, 작성계약 줄었다. 작성계약도 대폭 줄은 거죠. 지금 먹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먹튀가 안 됩니다. 요즘에는 받는 돈이 나고 정상이 잘 안 돼요. 수익차가 잘 안 맞는 거죠. 뒤로 계속 밀려났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 자금을 더 준다 해도.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먹튀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위험관리 체계도 지혜들이 이제 많이 돼 있고 잘 안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먹튀를 지금 당한 데가 있다 하면 정말 외적으로 관리 능력이 엄청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휘 본사나 설계사 관리자들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 그 다음에 아예 리스크 관리가 없는 곳, 이런 정도나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먹튀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규제였다. 또 하나는 이제 작성 계약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1차년도만 이렇게 해도 보통 예전에 18회차까지 많이 돌렸는데 이제 24회까지 해야 되니까 자금 부담이 있는 거죠. 작성 계약은 자기 돈으로 그거를 수수료 받고 자기 돈으로 돈 대출을 해서 약관 대출해서 그거를 신계약을 계속 돌리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게 돌려야 되니까. 보통 옛날에 12회 하다가 규제가 있으니까 18회 가다가 이제 또 규제니까 2000년도까지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금 부담 또 이자 부담 이런 게 있고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수지차가 또 걔들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할 요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작성 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었다. 특히 2000년도 이후까지도 막 18회, 18회 한다. 25회 이후에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18회에서 25회 또 사이에 주는 것도 있고, 또 15회차 이후에 주는 것도 있고, 쭉 2차 나눠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이걸 자금을 통해 숫자 작성 계약을 할 경우에 남게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 시책 또는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힘든 구조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뒤에 주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상생 시책을 앞으로 당겨주는 과정에서도 사실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한 2년, 그 다음 2000년도는 지금 3, 4천년도 지금 오면서 이 자금 회전이 다 됐어요. 자금 회전이 되고 그 회전 효과로 사실은 수익성이 엄청 됐다. 이 자금을 동원하고 하기에는 대부분 쉽지 않았고, 물론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망하거나 갔죠. 근데 수익 구조가 엄청 좋아졌어요. 왜냐면 뒤에 밀어주면 당연히 유줄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유지를 안 돼 덜 받은 돈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돈을 동원해서 미리 돈을 주면 그 자금의 기회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 비용을 당연히 보상해주고 그게 이자 플러스 알파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관리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는 FPR 줄 때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더 안전마진을 갖고 가야겠죠. 근데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익이 폭증에 돼서 우량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정말로 지혜들이 어려움을 하고 다 망할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잘 버텼어요. 버티고 이익이 크게 늘죠. 이제 막 영업이 100억대에 있는 지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량지혜로 거듭나게 됐다. 옛날에는 업적만 많고 남는 돈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 남는 돈이 물론 과거에 이익이 날게 계속 밀려갖고 온 효과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지혜들이 우량지혜로 거듭나는 계기. 그래서 오히려 반전 드라마를 썼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규제만 한무할수록 지혜가 죽을 줄 아는데 더 강해지는 거죠. 자, 수수료 이연으로 또 상생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 보험사 나오는 시책을 자기 돈으로 미리 주고 2000년도에 주는데 보험사들이 2000년도 이 계약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설계사가 재직될 때만 주는 조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여기 보죠. 인전이상 계약이 유지되고 설계사 재직 증일 때만 주기 때문에 설계사 옮기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금액이 계속 커지니까 설계사들이 이 돈을 옮기더라도 받고 가야 되는데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이연돼 가지고 계속 1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래는 선지급 주면 먼저 내가 돈을 받고 환수는 내가 자녀 수수료 갖고 커버해라고 거꾸로 자녀 수수료를 먼저 땡겨받는 효과로 딴 데로 옮겨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 미래에 회사에 돈을 많이 남기고 옮겨가기는 힘들죠. 그러면 이제 스카우트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남아있는 유지수로 이연된 상생 시책까지 보상해 줘야 되니까 스카우트비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 돈을 크더라도 내가 쓸 의향이 있다 해도 자율협약으로 지금 규제가 되니까 쉽게 이걸 보상해서 많이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것 때문에 조직을 키핑하고 설계사가 이걸 포기하고 딴 데로 옮기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서 조직 이동이 쉬워지지 않다. 어려워졌고 정착률이 되게 좋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 핵심, 이 리스크가 핵심이 작성계약 목티가 가장 큰 리스크였고 지혜가 크게 돈이 안 남는 거에 돈이 남았고 이거의 지혜의 가장 1등 자산은 설계사인데 설계사를 뽑고 이동 탈락하는 게 가장 큰 회사의 자산 손실이잖아요. 이걸 다 커버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수익 구조가 대폭 훼손이 되고 오래 있는 사람들은 먹튀와 작성 계약을 덜 할 거 아니고 한 애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전 드라마가 됐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일어난다면 지혜들이 이렇게 극복하고 더 강해지고 커질 가능성이 있다. 칭찬 모드인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